안녕하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얼마 전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르면 이번 5월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채권 투자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채권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자인 우선미 씨는 증권회사 채권팀에서 이루었으며 업계에서도 알아주는 탑 클래스 투자 전문가라고 합니다. 심기원 씨는 투자 컨설팅 전문업체 와이즈 인베스트의 대표입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에서는 채권 투자의 매력, 제2장에서는 채권의 기본기 마스터, 3장에서는 실전 투자 전략, 4장에서는 채권 투자의 핵심 노하우, 5장에서는 리스크 관리하기, 6장에서는 채권 투자자들을 위한 특급 조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채권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되는 채권에 영향을 주는 경제 지표, 그리고 돌발 악재, 그리고 국채는 무조건 믿을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을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현재 온라인에서 다음과 같이 판매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럼 본격적인 책 요약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말킴의 채권의 가격 정리라는 요약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거꾸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 발행 당시, 즉 내가 매수한 채권의 발행 당시 금리는 3%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리가 5%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샀던 금리 3%의 채권은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거꾸로 움직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의 잔존 기간이 길수록 가격 변동률이 커집니다. 즉, 장기채일수록 일반적으로 이익이 큽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 시장과 같이 물가 상승으로 금리가 상승하여 경기가 악화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급증할 때 이러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 통계적으로 5개월에서 23개월 후에는 경기 침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이 책에서는 이러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소개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해 보았습니다. 이제 채권에 영향을 주는 경제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 지수입니다. 지금처럼 물가가 상승하면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가 인상되게 됩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죠. 앞서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서로 반비례한다고 했던 그 설명과 관련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반드시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상승할 때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된다면 섣불리 금리 인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정치인들이 더 이상의 경제 상황 악화를 두고 볼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정치인들이 압박을 넣을 수 있죠. 이렇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후반기에 경제가 악화되거나 커다란 정치 이벤트가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금리가 인상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어찌되었든 채권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상승하면은 금리가 인상되어 채권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채권의 표면 이자율보다 물가가 높아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표면 이자율은 3%인데 물가는 6%로 올라가고 있다면 무려 3%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채권에 영향을 주는 경제 지표는 바로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바로 달러의 강세, 원화의 약세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달러가 약화되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원화 강세 기조에서의 채권 투자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이는 원화의 강세를 의미합니다. 원화의 강세는 금리 인상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나타내죠. 이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키웁니다. 이것은 국채나 기업 자산 건전성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채보다는 회사채 중심의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외화 표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채권 투자는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화 약세 기조에서의 채권 투자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은 이는 수입 원자재 가격의 상승, 즉 물가 상승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이 기본적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는 외국 투자 자금의 이탈을 막기 위한 금리 안정화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외화 표시 채권 수익률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은 반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꼭 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죠. 이는 2022년부터 주식과 채권에 투자했던 모든 투자자들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가 인상될 때는 주식과 채권이 같이 타격을 받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서 금리가 인하되게 될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채권은 금리가 인하될 때 오를 겁니다. 하지만 주식은 상승할 가능성과 하락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 인하의 원인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성으로 인해서 주식 가격은 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금리가 인하될 때 주식시장이 폭락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인하될 때 주식이 상승장을 맞이하여 올랐던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주식의 상승과 하락은 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일단 채권의 선행지표로 주가 지수를 보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의 채권은 회사채를 의미합니다. 주가 지수는 미래를 반영하는 선행지표입니다. 따라서 회사채를 매수할 경우 그 기업의 주가 패턴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회사의 채권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국채라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국채는 매우 안전하다, 안전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채가 안전하다는 것은 파산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지 원금 손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금리 인상의 가능성만으로도 국채 가격은 크게 변동합니다. 또한 2023년 5월 지금 시점에서의 미국 국채는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조정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변동되고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채 한도 협상을 결국에는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국채 가격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채권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책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 소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